자, 자연스럽게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첫 재판 날짜가 잡혔군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를 일단 잡혔다는 소식이 오전에 들어왔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동결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추징 보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처분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못 쓰도록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추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없도록 곽상도 의원 아들의 계좌에 있는 한 10개 정도 계좌에 있는 돈을 묶어서 동결 조치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돈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추징은 이제 실제로 확정이 됐을 때 거두는 거고요. 그걸 위한 이제 가압류 같은 것을 추징 보전, 그래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서 내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로 대가성 있는 돈 거래였다. 이게 확증된 건 아닌 네, 그렇죠. 거죠. 네. 이제 뇌물죄와 관련해서 사실 소위 대가성의 문제가 항상 입증해서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다른 뇌물죄와 달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동규 씨에 대한 뇌물죄와 달리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 신분인 경우에 만약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면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즉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포섭을 해서 유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 이게 본인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인지 아니면 민정수석 시절인지 국회의원 시절인지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내는 게 지금 수사당국의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 보전 청구 과정에서는 아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시절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대가성이 규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탁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뭔가의 대가가 오고 갔는가. 근데 지금 이제 50억 원이라는 돈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탁이 있었는가 이 부분인데요. 추징보전 결정문 내용을 보면 2015년 6월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곽상도 당시 이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겠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좀 원만하게 해결해주는 대가로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실제로 거기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을 때 돈을 좀 배분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본격적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50억 원을 달라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요청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건 말고도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깨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걸 뭐 성균관대 동문으로서 당시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통해서 깨지지 않도록 했던 것에 대한 뭐 대가성의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그건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확실하게 청탁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입증이 돼야 결국 뇌물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의 관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건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정도의 배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없죠. 네, 50억 원이 너무 큰 돈이라서 법 감정에는 분명히 배치되는데 대가성을 규명해낼 수 있느냐, 네. 수사기관이. 이 부분이 쟁점이죠. 그렇죠. 네. 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그것부터 규명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 수사는 어떤가요? 김만배, 남욱 이런 다른 인물들에 대한 지금 수사. 이제 주말부터 김만배, 남욱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그다음 황무성 전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런 분들이 이제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고 뭐 대질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배임죄 부분과 뇌물죄 부분 큰 덩이는 이 두 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700억이 관련한다는 약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혹은 이제 나머지 아니면 그 3억에만 지금 소명이 된 그 3억에 그칠 것이냐 이거를 이제 크게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임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의 뜰의 파트너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뭔가 불편부당한 배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른바 초과이익 수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말고와 관련해서 어떤 관여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크게 좀 다를 것 같고 그 와중에서 배임죄에 같이 공모한 사람 중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그 당시 성남시장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어지럽게 진행되는 과정에 녹취록이 또 하나 공개되면서 파문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황무성 당시 사장 사퇴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이 곧바로 사퇴 압박한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중간에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책실장을 언급하고 유동규 본부장도 언급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거기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시장의 압박으로 인해서 황무성 사장이 당시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근데 그동안에 이제 배임 혐의와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화천대유의 인사들한테 뭔가 이익을 줄 의도를 갖고 이렇게 황무성 사장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른바 찍어내기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사업 설계 내가 했다. 내가 이익 확정형 방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데 있어서 이번 녹취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당시에 그 U1이라고 불렸다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실질적인 뭔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라고 불렸다고 하는 거죠. 유한기가 U2로 불렸죠. 유동규가 U1이었고. 네. 아니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U1이라고 불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U2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1, 2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끼리 뭔가 공모를 했다고 하면은 시장의 뜻을 팔아서 그 황무성 사장을 밀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